수동태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수동태의 기본적인 개념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라면 이 목적어가 어디로 오면 주어 자리로 오면 동작을 받기 때문에 비동사 pp로 쓰고 뭐뭐 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수동태라고 하죠. 이걸 간단하게 위에 적으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것을 원래 모양 능동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므로 능동태라고 한다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하면 동작을 받음으로 동사 모양을 비동사 pp로 바꾸고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의 첫 번째 특징은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뒤에 명사나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뭐에 의해서라는 바이가 잘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 파란색 두 단어, 즉 명사가 있고 없고 또는 바이가 있냐 없냐로 능동수동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어가 쉬우면 해석으로 할 수 있지만 해석이 어렵거나 또는 구조가 어려워지거나 또는 단어가 모를 때는 이렇게 능동수동을 결정할 때 목적어 있고 없고로 구별하면 제일 좋습니다. 됐어요?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어 없으면 전부 다 수동태로 쓰냐 이건 아니고 여기 책에 보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 수능 핵심 어법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이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 책은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동사들은 수동태로 쓰면은 100% 틀립니다. 첫 번째는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는 게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없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자동사는 목적어가 원래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면 틀립니다. 두 번째, 타동사는 타인 즉 다른 놈 목적어가 있지만 타동사가 100% 수동태가 되는 게 아니고 동작을 주고받는 게 능동수동이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말하면 너네들이 듣고 내가 가르치면 너네들이 배우고 이게 능동수동인데 상태는 동작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고 자 이제부터 잘 적어봐.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수동태를 쓸 수 없는데 자동사가 모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것만 시험에 나오냐면 한글로 해석을 했을 때 수동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애들이 수동태로 잘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사고가 발생되다 즉 수동처럼 해석이 되죠. 영어로 써볼게요. 또 뭐뭐처럼 보여지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동처럼 해석이 되죠. 영어로 써봅시다. 그 다음에 남겨져 있다도 마찬가지로 꼭 수동태 같죠. 하지만 remain은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100% 틀립니다. 이거 수동태로 쓰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 그룹에서 가장 어려운 동사가 바로 구성되다입니다. 구성되다는 이따가도 보여줄 텐데 구성되다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은 100% 거의 다 수동태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지금 쓰는 consist of만 자동사여서 수동태로 못 쓰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윤이 안 적은 거 있죠 저번에? 다 적었어. 아 진짜? 2번도 적었었어? 아 기억나서 적었구나. 그래서 이 자동사 그룹이죠. 여기 자동사 그룹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수동태로 쓸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수동으로 해석을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영어로 글을 쓸 때 학생들이 잘 틀리더래. 수동태로 잘 쓰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만 밑줄 치면 돼요. 타동사에서는 리젠블 빼고는 잘 안 나오니까 리젠블만 밑줄을 쳐서, 리젠블은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 없으므로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특정한 동사들 빼고는 대부분은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어? 어떻게 한다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 바이가 있으니까 수동,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입니다. 하지만 리젠블은 타동사이지만 상태 동사이므로 상태는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수동태가 안 되는 것이고, consist of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 됐냐? 됐어? 나머지는 다 수동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따가 풀 때 봐. 혹시 루인이란 말 알아요? 아는 사람은 해석으로 풀고 모르는 사람은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야. 왜 목적어가 있습니까? 더가 있으면 이게 명사죠. (7번) 같은 경우가 되게 헷갈릴 거야. 동사 구조가 복잡하니까. 이런 거 풀 때 명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능동수동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풀 때 능동수동으로 거의 다 풀리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바이가 있으면 눈 딱 감고 수동태 또는 PP 동그라미 치면 될 거야. 그 다음 동사구의 수동태라고 적혀있는 걸 하겠습니다. 동사구의 수동태는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 나오는 run over, 여기 나오는 laugh at, 여기 나오는 take care of, 여기 나오는 depend on이 있습니다. laugh at은 비웃다 라는 뜻입니다. 우선은 동사구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 단어가 1개 이상입니다. take care of로 A를 들어볼게요. A가 take care of는 뭐야? 돌보다. 뭐를? B를 돌보죠?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라고?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게 수동태니까 비동사 쓰고 PP를 쓰고 나머지를 이렇게 쓴 다음에 A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take care of 이 세 단어를 한 덩어리로 써야 돌보다가 되는 것처럼 수동태를 쓸 때도 take care of까지 써야 보살핌을 받다라는 표현이 되니까 이 단어를 빼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게 of라는 전치사와 by라는 전치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니까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 모양이 맞다는 겁니다. 동사구의 수동태는 흔히 말하는 수거 표현인데요. 수거 표현을 모르면 실은 풀기가 좀 힘드니까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오네. 시험은 여기서 다닙니다.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의 수동태를 하기 전에 맨 위로 올라가서 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하나가 더 나오면 to를 씁니다. to. 그럼 이거 수동태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비동사 PP 쓰고
똑같이 2를 쓰면 됩니다.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를 공부를 해야 되냐면 예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를 써야 되는데 원래는 to를 쓰고 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영어에서 정확하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신입생들 많이 배우고 있는데 뭡니까? 네, 지각사역 1%라고 중학교 1학년들 열심히 따라 읽게 시키고 있습니다. 사역 지각 헬프보다 지각사역 헬프가 입에 딱딱 들어맞으니 지각사역 헬프라고 외우고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으니까 수동태 배우고 있잖아, 그죠?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자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자로 이동하면 수동태가 되겠는데 이렇게 쓰고 비동사 pp를 쓰면 수동태가 되는데 이때는 다시 to가 살아납니다. 왜 그렇죠? 여기는 지각동사도 사역동사도 헬프도 아니니까, 그죠? 비동사 pp니까 비동사 pp는 지각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to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끝. 자, 밑으로 가서 다 적었어. 설명이 되게 어려우니까 한번 읽어볼게. 1번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로 쓰인 동사 원형은 수동태 문장에서 현재 분사나 투부정사가 된다. 사역동사 have나 make나 let 중에서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건 make밖에 없고 이때 make의 목적격 보호로 쓰인 동사 원형은 수동태 문장에서 투부정사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공식을 만들었으니까 또 공식을 잘 적으면 됩니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가 아니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로 바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외우면 돼. 따라합니다. be made to 부정사, be seen to 부정사, be heard to 부정사. 이 공식으로 외우면 거의 문제가 풀립니다. 썼어? 뭐라고? be made to 부정사라고. 알겠습니까? 네. 한 방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면. 물론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ing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ing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항상 말하는 거지만 동사 자리에서 벗어난 동사는 모양을 바꿔야 되니까 두 번째 동사는 모양을 바꾼다라고 외우시면 아마 크게 문제 없이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어가 대절인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꼭 뭐라고 적어야 돼? 중3부터 뭐 정시가 45%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시 45%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별로 상관없는 거. 너희들 상관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정시하고 수시는 양날의 검이라서 정시가 늘어나면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행평가 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안 합니다. 발표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겠지, 그죠? 수시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2학년 때 갑자기 마음을 잡고 공부하거나 3학년 때 막 점수가 오른 학생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은 수시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2학년 때로 끝나는 거잖아요. 대부분 성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3학년 때 뒤집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시는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수시가 만약에 대세처럼 느껴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서술형이죠. 네, 방학 동안에 서술형 뭐 테스트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한 문법들이 따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로 객관식으로 못 냅니다. 너무 쉬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서술형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런 걸 쓰면 기억을 해놨다가 아, 서술형으로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는 게 수동태인데 목적을 앞으로 보내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지죠. 이렇게 되면 서론이 너무 긴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길게 말해놓고 그렇답니다 라고 끝나게 되니까 용도삼이 문장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긴 정보를 뒤로 보내고 빈 자리에다가 가짜 주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면 됩니다. 됐어요? 하지만 주어는 얘가 주어니까 주어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가짜 주어를 빼고 그럼 똑같이 비동사 PP가 남게 되는데 이때 두 번째 동사는 더 이상 동사 자리가 아니게 되므로 모양을 투부동사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아이고. 이걸 A 문장이라고 하고 이걸 B 문장이라고 하고 이걸 C 문장이라고 할게요. 내려갈수록 문장이 짧아지는 게 보입니까? 그렇죠. A 문장보다 B 문장이 좀 더 짧은 것 같고 B보다 C는 확실히 짧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C 문장이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간결한 문장입니다. 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C를 쓸 거고 아마 여러분이 글을 쓴다면 A로 쓰겠죠. A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C 문장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가장 고급스러운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주어 동사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의 수동태는 주어가 너무 길어서 앞으로 쓰면 너무 주어가 길어지니까 가짜 주어를 쓰고 that 주어 동사를 뒤로 보내면 됩니다. 첫 번째 수동태입니다. 주어는 얘가 주어니까 이 주어를 주어제로 빼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비동사 PP가 또 되고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자리가 아니므로 동사 모양을 어떻게 투부정사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 하다고 하더라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문장도 쓸 수 있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이 두 남자 배우하고 여자 배우가 사귄다고 하더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앞에 보도한 시점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나서 옛날에 2002년도에 잠깐 사귀었다고 하더라 이럴 수도 있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귄다고 하더라는 지금도 만나는 거고 사귀었다고 하더라는 옛날에 만났는데 지금은 안 만난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모양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쓰면은 뭐뭐 했다고 하더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이걸 보고 이걸 좀 어렵게 선생님들이 B하고 C에서 시문제가 다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예, 특히 이런 경우가 나오면 만약에 이 문장이 보인다면 백발백중 시험 문제입니다. 무조건이. 자, 대강 했으니 밑으로 가기 전에 위에 박스로 올라가 봅시다. 뿅뿅뿅뿅뿅뿅뿅뿅. 네. 바이 이외의 쓰는 바이 이외의 전인사를 쓰는 수동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는 be interested in인데 be interested는 비동사 pp여서 수동태처럼 느껴지지만 뭐를 쓰지 않고 by를 쓰지 않고 in을 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전치사를 밑줄 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심을 주고받고 해서 능동수동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나는 영화에 관심이 있다, 나는 뭐에 흥미가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라고 보지 않고 이 PP 형태를 과거분사 또는 형용사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고처럼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동태라고 보지 않아서 by를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외워야 되는데 외울 시간 없으니까 한번 또 따라 읽어봅시다. 뭐뭐에 놀라다 영어로 뭐라고? be surprised. 뭐뭐로 기뻐하다 영어로 뭐라고? 네, 뭐뭐에 실망하다 영어로 뭐라고? be disappointed with나 in이나 as를 씁니다. 저는 as를 거의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영어로 뭐라고? be filled with. 뭐뭐로 덮여 있다 영어로 뭐라고? 뭐뭐에 관심이 있다 영어로? 네, 뭐뭐로 구성되다 영어로? 뭐뭐로 구성되다 영어로? 자, 옆에다가 뭐를 적으면 되겠어요? 아까 배웠던 consist of를 적으면 되겠죠? 얘는 수동태로 쓰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다른 거는 다 수동태로 쓰고 있죠? 특이한 표현이니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뭐뭐로 만들어지다 영어로? from. 뭐뭐로 유명하다 영어로? 뭐뭐로 알려지다 영어로? 뭐뭐에게 알려지다는 영어로? 원래 이거는 막 깜지를 서서 외우거나 아까쯤처럼 어떻게 외우면 좋겠는데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 실은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구성되다는 전부 다 of로 쓰는 공통점들이 있으니까 한글로 뜻이 비슷하면 전치사가 비슷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가득 차 있다, 덮여 있다, 그 다음에 기뻐하다 with인데 옆에다가 반드시 적어야 될 수고 비슷한 게 be satisfied with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때 많이 뭔 줄 알아? 많이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찬 달, 보름달, 한글로 만월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어?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 있으면 만차라고 합니다. 버스가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만원 버스라고 하는데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어쨌거나 만자라는 말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가 가득 차 있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만족입니다. 그럼 기쁘겠죠? be pleased with. 가득 차 있다 with, 덮여 있는 것도 가득 차 있으니까 with가 됩니다. 그래서 with가 있으면 전부 다 꽉 차 있다는 뜻으로 잘 나오는 단어이니까 그런 표현들을 묶어서 외우면은 아마 조금 더 좋겠다 이 말입니다. 끝. 자, 해봐라. 뒤에 A번까지 해보세요. 뒤에 A번까지 해보자. 세민 체크업 1번 여기요. 네, be heard to 부정사 또는 ing. 다시 be felt는 잘 안 쓰는데요.
답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오른쪽이 뭐야? 헷갈리게. 레프 앳이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앳이란 말이 붙으면 어떠한 지점을 말하니까 한 지점을 콕 찍어서 말하는 것이므로 약간 공격성을 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말 그대로 앳은 점이니까 한 놈만 가지고 찍어서 웃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프 앳이 비웃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샤우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안 들려서 소리칠 때는 옐 투나 샤우트 투를 씁니다. 하지만 한 놈만 콕 찍어가지고 그놈한테 욕을 하려고 달라들어서 큰 소리를 치면 그때는 뭘 써? 앳을 씁니다. 옐 앳은 욕하다라는 뜻입니다. 레프 앳은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패스라 말고 패스, PASS? 패스는 뭐예요? 던지는 거죠. 멀리 있어서 손이 닿지 않을 때는 to를 써요. 하지만 뭐를 쓰면, 앳을 쓰면 맞고 뒤지라고 던지는 거야. 콕 찍어서 피구할 때 저 새끼 맞아 뒤지라고 던지는 것은 패스 앳입니다. 그래서 앳이 있으면 한 놈만 콕 찍어서 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나. 3번 답은 자 여기죠. 보입니까? 그대로 봐. 됐죠? 구조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PP 형태로 쓰시면 되겠어요. 답은 두 번째가 됩니다. 유연아 혹시 있어? 4번? 아니 그래 4번 답은 Be covered with고, 그다음에 현유 했어요. 5번 네, to leave. 그 다음에 6번은 로킹입니다. 다시 A번에 1번입니다. A번에 2번 근승, 목적 없음의 수동이죠. A번에 3번 승아. 네, 그 다음에 준혁아. A번에 4번 바이가 있으니까 수동태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민 5번 바이가 있으니까 수동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민 답은 비필드 위드죠. 그 다음에 7번 답은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으로 쓰시면 돼요. 레프트는 수동입니다. 재민아 1번 맞아 틀려. 네, 1번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조,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베껴볼게요. 여러분들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 봐라. 주어 동사 다음에 대주어 동사가 나올 때의 수동태는 너무 기니까 앞으로 주어 자리에 쓸 수 없어서 가짜 주어를 써서 뒤로 돌리는데, 여기 있는 주어를 앞으로 써서 나타내는 수동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두 번째 동사가 동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투부동사로 바꿔줍니다. 알겠어? 1번하고 6번을 풀겠습니다. 1번의 구조는 A 수동태입니까? B 수동태입니까? 맞아 틀려? 응? 투부동사죠. 다시 6번 구조로 보세요. 6번 구조. B번의 6번 구조는 밑에 A 수동태요, B 수동태요? A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맞아 틀려? 맞습니다. 자, 다시 왔네요. 유연아 2번
네, 해프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무조건 틀립니다. 현유 3번 혹시 했어? 네, be made to 부정사예요. 순영 4번. be disappointed with도 되고 in도 되고 at도 됐다고 아까 나와 있었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승 5번. make fun of까지 써야 남을 놀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of를 여기다가 써줘야 돼요. 오, 잘한다. 6번은 맞고 7번 승아 맞아? 네, 맞습니다. 어법상 틀린 거를 뭐라 그랬냐? 3번 be composed of입니다. 무슨 뜻이야? 구성되다는 다수동태예요. 이게 이 단어 하나 빼고. 적중 실전 이제 혼자 해보시고 저는 반이어로 가겠습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휘가 있어서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중간 점검 테스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숙제로 하겠습니다. 볼 시간 높으니까. 자, appear는 무슨 말로 알고 있어? 아까는 이 뜻이 아니었죠? 아까는 무슨 뜻이었어요? 응?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일 때는 구조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보여야 되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뒤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룩이나 어피어나 쓰임은 다 같은 뜻으로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어피어가 나타나다라는 뜻이면 이때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고 나타내다라는 뜻이면 당연히 장소를 나타낼 수밖에 없으니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동사는 구조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조를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disappear 없어지다. 이따가 나올 거야. 어디로 뿅 사라지니까 뒤에 into가 나올 겁니다. 이 전사를 보고 한 방에 고를 수 있습니다. 이따가. 그 다음 arrive 안에 depart 알고 있죠? 출발하다 떠나다. attractive 매력적인 unattractive on을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 애들은 부정적인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못생겼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평범하시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좀 돌려 말하는 표현이 발달돼 있지 unattractive 못생겼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잠깐만. 그리고 그다음에 갈게요. common 흔하다. uncommon 흔하지 않다. 그다음에 rare는 드물다라는 뜻이고 공통이라는 단어로 쓸 때는 반드시 앞에 in이 붙어요. 나를 믿고 하면 돼. 꼭부터 꼭. 그래서 열이 나는 것은 흔한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30대의 운동선수가 성공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다음에 컨서버티브 되게 중요하죠. 단어를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컨서브란 말 자체가 보존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를 지킨다는 뜻이고요. 프로그레시브는 앞서간다는 뜻이니까 진보하고 혁신한다라는 뜻입니다. 보수란 말이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나이 든 사람은 배울 게 많습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응?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가진 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처럼 한 10대 정도의 나이면 그 사람들은 배울 게 많습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배울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 배울 게 훨씬 많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무찔러야 이길 수 있어요. 자기는. 그래서 보수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진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진 게 많으니 지킬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는 가진 게 없으니 배워야 되잖아요. 그 자기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꼭 나쁜 의미는 아니다, 보수적인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디파지트는 예금, 위드드로우는 빼는 것이니까 인출이 되는데, 예금은 어디다가 돈을 받기 때문에 뒤에 투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위드드로우는 뭐뭐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프롬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를 꼭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익스펜스, 오늘 처음 본 사람은 위에다가 이런 단어를 적으면 이해가 단박에 되겠죠. 인컴은 들어오는 거니까 수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익스펜스를 적어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 경비라는 단어는 코스트라고도 씁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여기는 돈을 벌어 들인 것이니까 인컴이 되고요. 그다음 익스텐드, 너무 중요하죠. 익스텐드는 무슨 말? 길게. 익스펜드는 무슨 말? 크게. 자, 꼭 적어. 익스펜드는 무슨 말? 이렇게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우라고? 보입니까? 한글 외우면 힘들어. 스펜드하고 익스펜드랑 똑같이 외우지 않으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favorable, 호의적인, 찬성하는, hostile 이란 단어 처음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적대적인, 반대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identical하고 different는 고1 단어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identical은 동일시하다라는 뜻에서 온 같은 이란 뜻이고, 일란성 쌍둥이를 identical twin이라고 하죠. 그 다음 옆으로 가서 임포트하고 익스포트입니다. 포트란 단어가 항구란 뜻이에요.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임포트고, 항구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익스포트에서 수입, 수출이란 말이 되고,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IN이라는 단어하고 P라는 단어가 만나면 발음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인포트라고 하면 발음이 부드럽지 않아서 IN이 IM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을 쓸 수 있고 없고 라는 단어를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을 리터리트라고 쓰고, 글을 쓸 수 없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일리터리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맹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영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정적인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문맹률을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걸 좀 어렵게 식자율이라고, 좀 지식인이라는 말을 따서 그렇게 쓰는데, 식자율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우리말 이런 말 없잖아. 문맹률이라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글을 못 읽는 사람의 비율 20%를 말한다면 미국에서는 글을 읽는 사람의 비율 80%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긍정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이 훨씬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루스, 타이트 알고 있겠고, 메리트, 디메리트. 디메리트란 단어는 솔직히 단어장에서는 봐도 독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메리트는 잘 나와요. 근데 메리트도 어떻게 더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드밴티지나 베너핏이라는 단어로 잘 쓰죠. 이런 단어도 그렇지만 장점이라는 단어를 살짝 바꿔서 강점이라고도 쓰는데, 스트렝스라는 단어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독해에서는. 그 다음 노말은 정상인데 부정어를 만들 때 A, B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정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정상, 영어로 abnormal입니다. 그 다음
프로스펙트는 프로는 앞을 보는 거고, 이 말을 좀 어렵게 해서 전망이 돼요. 그게 가망인 것이고, 그 다음에 리트로스펙트의 스펙트가 보다인데, 리트로란 말이 뒤라는 뜻이니까 뒤를 보는 것이니까 회상이 됩니다. 프로라는 말이 붙으면 전부 다 앞으로 간다는 의미여서 프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프로그레시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술가들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회고전을 열기도 하는데요. 그걸 영어로 실제로 리트로스펙티브라고 합니다. 다음 스테이블, 안정적인. 업셋은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속상한, 마음이 상한. 알고 있을 것 같고, 베이컨트는 비어있다란 뜻으로 학교가 비어있거나 스케줄이 비어있는 것을 베이케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큐파이드는 사용되고 있다라는 단어로 베이컨트랑 반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아큐파이드는 화장실에서 사용 중이란 단어로 영어로 아큐파이드라고 잘 씁니다. 그 다음 발런테리는 어디서 온 말? 발런티어에서 온 말이에요. 발런티어는 무슨 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자원이고, 컴펄서리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컴펠에서 온 말입니다. 컴펠은 강제적으로 뭔가를 시키다라는 뜻이므로 강제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강제적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필수 과목, 보충 과목 있잖아요. 그때 필수 과목이란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위크에다가 en을 붙이면 동사가 되고, 스트렝스에다가도 en을 붙이면 동사가 되니까 뒤에 en을 붙이면 동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n이 앞에 붙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뵀던 것처럼 encourage 이런 거죠. 그래서 en이 앞에 붙어서 동사가 될 수도 있고, en이 뒤에 붙어서 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풀었어? 얼른 해봐. 답만 이따가 해줄게요. 이거 한 사람들은 중간 점검 테스트를 풀어도 되겠습니다.